지갑에 든 종이, 은행 앱 속 숫자. 우리는 왜 이걸 돈이라고 부를까요? 이 종이 조각과 은행 앱 속 숫자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이 돈 자체엔 본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19세기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죄와 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주조된 자유다. 이처럼 돈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토록 많은 화폐 중에서 이 금에 집착을 해온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서 돈의 본질과 그 진화를 탐구해 봅니다. 아주 먼 옛날, 모든 거래는 물물교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사실 몇 가지 큰 한계가 있었죠. 예컨대 생선과 곡식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생선이 썩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간 서로 다른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바로 금속이었습니다. 금속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유지했고 들고 다니기에도 편했으니까요. 특히 금은 매우 희귀하고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돈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속성. 첫 번째, 누구든 갖고 싶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물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금과 은이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리디아 왕국에서는 처음으로 금속 화폐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부터 금은 단순한 장신구에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금속 화폐가 보편화되자 사람들은 금을 직접 들고 다니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지폐였습니다. 지폐는 금의 교환증이었고 이제 이 지폐를 가져가면 금으로 교환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금본위제를 채택하며 이를 세계 경제의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부터 세계는 금을 기준으로 재편됐죠. 각국은 금을 바탕으로 경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말 국부론에서 국가의 부는 금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로 측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은 그의 이론과 조금 달랐죠. 강대국들은 금을 축적하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며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벌인 식민지 경쟁은 결국 금과 자원 확보를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이러한 금본위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패권 경쟁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무기를 생산하고 병사를 동원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했죠. 이 돈을 마련하려면 결국 각국이 보유한 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막대한 전쟁 자금 지출로 금이 고갈나기 시작하자 국제적으로 금퇴환을 요구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고 국가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결국 금태안을 중지시키게 됩니다. 소위 닉슨 쇼크라고 부르는 이 발표를 통해 금과 달러의 직접적인 연결을 끊고 금본위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된 것이죠.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이 발표는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전환점 중 하나였으며 이로써 모든 국가의 화폐는 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신뢰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본위제가 끝난 후 국가들은 금 대신 법정화폐를 사용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갔고 달러는 그 중심에서 모든 국제거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명목화폐라고 합니다. 즉 돈의 가치는 국가가 보증하는 약속일 뿐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금을 찾곤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신뢰의 마지막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 중세 흑사병 시기,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 속에서도 금은 항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화폐의 역사는 경제의 역사이자 문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금이라는 자산이 단순히 경제적 도구를 넘어 인간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금은 가장 오래된 화폐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자산입니다.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와 같은 신기술 시대에도 금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폐는 모든 이가 공유할 수 있는 믿음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금은 바로 그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결국 금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금의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시대, 당신은 무엇을 돈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네, 컷!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